안녕하십니까. 피싱 트립앤태클의 해지호구입니다. 낚시 시즌이 시작되고 정말 오랜만에 실내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해 볼 영상의 내용은 갑오징어 애기 컬러에 관한 내용인데요. 갑오징어 낚시를 시작하다 보면 가장 먼저 늘어나는 장비가 있죠. 바로 애기인데요. 로드와 릴은 한 두 세트 정도면 충분하지만 애기는 어느새 태클박스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양한 애기들을 태클박스 여기저기 생각났을 때 사두고 사용 안 해본 아예 뜯지도 않은 택배 박스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많은 앵글러 분들이 궁금해 하죠. 갑오징어는 생맹이라고 하는데 정말 애기 컬러가 중요할까요? 오늘은 갑오징어 애기 컬러 선택 기준과 상황별 추천 색상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갑오징어는 정말 색상을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오징어는 과학적으로 생명입니다. 하지만 색을 못 본다고 해서 아무 컬러나 상관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갑오징어는 명암 대비와 반사광 그리고 편광을 매우 잘 구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컬러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명암과 실루엣, 반사 효과를 바꾸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색이 맑고 햇빛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내추럴 계열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정갱이, 멸치, 보리새우 컬러가 있죠. 이런 컬러들은 실제 베이트 피쉬와 비슷해서 이 경계심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추럴 컬러 중에서 정갱이 컬러를 가장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물색이 탁하거나 비가 온 직후라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겠죠. 이때는 갑오징어가 애기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핫핑크, 오렌지, 형광그린, 축광 계열이 강점을 보입니다. 서해권에서도 고추장 컬러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서해에서 이 고추장 컬러는 아무래도 밀물과 썰물 간조 차이가 크고 물이 탁할 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럼 이제 스테디셀러 컬러 4가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 고추장 컬러랑 수박 컬러 그리고 퍼플 그리고 이 정갱이 컬러가 있는데요. 고추장은 강한 명암 대비가 특징이라고 하고요. 이 빨간 머리와 흰색 바디가 만들어내는 시인성이 매우 뛰어난 컬러라고 합니다. 이 수박색은 이 요저리 틴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지줄로 유명한 수박색이죠. 이 수박색은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죽지도 않는 중간 성량의 컬러라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수박색 컬러는 되게 강한 컬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고추장 컬러보다 튀지 않는 중간 성량의 컬러라고 하고요. 활성도를 크게 타지 않는 만능형에 가깝답니다. 이 수박 컬러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퍼플 컬러인데요. 이 보라색 컬러는 이 무늬오징어 낚시에서 선상 팀런에서도 되게 인기 있는 컬러고요.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깊은 수심에서도 확실한 실루엣을 형성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시광선을 얘기할 때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보라색이 가장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색상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컬러가 이 퍼플 컬러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정갱이 컬러인데요. 이 정갱이 컬러는 실제로 우리가 낚시를 하고 있을 때 정갱이가 돌아다닐 때 보면 이 등이 푸르다거나 아니면 배는 하얗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는 이제 은색이 반짝거리는 것이 특징인데요. 뭐 어떤 애기에 따라서 갈색인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좀 푸른 계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갱이 컬러가 실제 베이트 피쉬와 가장 유사한 느낌을 주는 컬러라고 하는데요. 이 맑은 물색이나 프레셔가 높은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이 정갱이 컬러는 항상 꼭 가지고 다니는데요. 고추장이나 뭐 수박을 써보고 나서 물색이 너무 맑다든지 예민하다고 느껴질 때 꼭 정갱이 컬러를 넣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갱이 컬러는 개인적으로도 뭐 믿고 사용하는 내추럴 계열의 대표 컬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필드에서 이 애기들을 살펴보면 이 겉 색상보다, 그러니까 이 겉에 보이는 이 색상들보다 오히려 이 축광이나 이 K무라 같은 이 UV 환경에서 노출되는 빛 반사 같은 것들이 중요할 때가 많은데요. 보통 레이저라고 하는 것들은 이 햇빛이 강하고 물색이 맑을 때 반짝이는 반사광을 노려주는 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 축광은 우리가 이제 빛을 쏘고 나서 이제 이 야광을 유지를 하는 거죠. 어두운 환경에서 빛을 발산해서 존재감을 높여주는 거고요. 이 반면 이제 우리가 K무라라고 하는 이 주간 시간대 자외선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어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두 종류는 K무라 I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상 낚시를 할 경우에 이 주간 낚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K무라가 적용된 애기가 조과가 좋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축광은 적용되어 있는지 아니면 K무라가 적용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크리스탈 계열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낚시를 할 때 보통 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맑은 날에는 이 수박색이나 이 정갱이 컬러를 먼저 투입해 보고, 또 흐린 날에는 이 고추장이나 핑크 계열 또는 뭐 이런 핑크 색상도 있겠죠. 이런 핑크 계열을 적용해 보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은 이제 이 애기를 구입할 때 보면 이 K무라라고 적혀 있는 애기들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 시넥스 제품 경우에는 이 엉뚱이 애기가 보통 축광과 UV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보이실란가 모르겠지만 이런 UV 빛을 적용을 했을 때 은은한 아우라 같은 어떤 효과를, 반사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효과를 내준다고 합니다. 해상자대나 선상에서는 보통 본 시즌에는 가지채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마리수를 많이 뽑아내야 되니까. 봄 시즌에는 뭐 보통 하나의 애기만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본 시즌에 가지채비를 이용할 때는 같은 계열의 애기를 두 개 사용하는 것보다 이 한쪽은 내추럴 컬러를 사용해주고, 이 정갱이 계열의 내추럴 계열을 하나 사용해주고, 하나는 이 수박 같은 어필 컬러 혹은 핑크 같은 어필 컬러를 이 가지줄로 달아준다면은 오늘 반응하는 애기가 어필 컬러인지 아니면 내추럴 계열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늘 그렇듯이 이론은 이론일 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맑은 날은 내추럴 컬러, 맑은 물색에는 내추럴 컬러, 흐린 날에는 어필 컬러, 탁한 물에는
어필 컬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낚시를 하다 보면 맑은 날에 고추장, 흐린 날에 수박, 아니면 또 흐린 날에 전갱이가 더 좋은 반응을 보일 때도 많다는 거죠. 이 실제 물색을 볼 때 우리가 맑은지 탁한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사람이 눈으로 보는 육안이잖아요. 실제 물색이 이 탁한지 맑은지 이 기준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 탁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맑은 날과 맑은 물색, 맑은 물과 흐린 물색,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육안으로 구분한 내용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뭐 맑은 날은 내추럴, 흐린 날은 어필, 이렇게 외우는 공식보다 내가 왜 지금 이 컬러를 선택하고 있냐, 사용하고 있냐인데요. 어필, 그러니까 즉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냐, 내추럴, 그러니까 먹잇감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요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모든 루어 낚시에서는 이 공식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루어의 컬러나 애기의 컬러는 어필이냐 아니면 내추럴이냐, 먹잇감처럼 보이느냐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갑오징어 애기 컬러에는 절대적인 정답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중요한 것은 고추장인지 전갱인지 수박인지 보다 내추럴 계열인지 어필 계열인지, 그리고 축광이나 K무라가 적용된 모델인지 알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 갑오징어가 반응하는 패턴을 가장 빠르게 찾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좋은 컬러를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